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 연휴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에요. 이제 저녁이 거의 다 됐는데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였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연속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주식시장은 연휴가 온다고 봐야죠. 어쨌든 폐장일 이후에 장이 안 열리고 또 신정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연휴가 깁니다. 이렇게 연휴가 올 때는 사실은 조금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조심해야 될 그럴 부분도 있는 그 정도의 구간인데,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아직은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이게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되면은 1월이 되어서 듣게 되겠죠. 어쨌든 그 마지막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방송.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그런 한 해가 지나갔고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치권,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면들도 있었지만은 역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것 같고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고 목표도 좀 크게 가졌는데, 목표했던 것만큼의 한 절반 정도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전문가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듣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는데 정보를 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입장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더 깊고요. 내년에는 사실 한 해 한 해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 더 확실히 나을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오늘은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익률 372.3%였었죠. 2020년은 11월까지 530%가 누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은 결과고요. 내년에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어쨌든 수익을 낸 종목들은 좀 크게 냈었고요. 손절은 좀 짧게 대응했었던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상승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자,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 주는 코스피는 횡보하거나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등 후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반등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조정이 좀 컸습니다만은 예상했던 흐름대로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시장을 예측하는데 그대로 맞을 수도 있는데 뭐 어이없이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예상했던 흐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을 했었던 한 주였었고요. 아쉬운 건 그거예요. 종목의 흐름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예상했던 흐름대로 나왔으니까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코스피는 강했죠. 근데 코스피는 결국은 이번 주를 보면은 수급 흐름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주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 쪽에서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기관이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개인이 수요일 목요일에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게 당연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뭐 수급적으로 맞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수요일과 목요일 여기에서 흐름이 갈렸어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이날 지수가 급등을 했죠.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이번 주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흐름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목요일 금요일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죠.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예상을 했던 흐름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강조를 드렸었죠. 이 종목 8만원 넘어간다, 84,0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도 상승할 것이다. 최소한 2825에서 2880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2880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2900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급격하게 무너질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21선 이하로 내려갈 일은 뭐 특별히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요일 장중에 21선을 살짝 이탈했었는데 결국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상했던 흐름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예상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어요. 강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쪽이 좀 더 강한데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지금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피로감,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해가 바뀌면서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뭐 길게 보면 1월 중순 정도까지는 현재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결국은 또 코스닥도 한번 따라가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코스닥은 바이오가 약했어요. 바이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종목 흐름도 별로 좋지 못했는데 코스피가 더 가면은 코스닥도 다시 한번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종목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오려면 코스피가 더 상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조금 코스피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횡보나 조금 더 반등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재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종목 흐름도 이번 주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단기에 크게 조정을 받거나 하는 흐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뭐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입니다. 시장 점검하고 예상까지 해드렸죠. 특징주 리뷰, 이번 주에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하나는 명신산업, 자, 가지고 가봤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날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오면 추천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뭐 뭉툭대고 들어가 버립니다만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가격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좀 아쉬운 종목인데 결국은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은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나. 지금도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나쁘지 않는데 조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면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단기적으로 가장 아쉬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박스엘바이오. 사실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관찰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천을 하려다가 제가 잠깐 이 종목을 놓쳤어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보느라고 이 종목 추천 시기를 좀 놓쳤는데 뭐 완전히 놓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어쨌든 명신산업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좀 흐름을 보고 조금만 더 조정받고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가격 메리트는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강한 종목들이 또 버티고 결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이 종목은 가격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고점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10만원 아래에서 20만원까지 갔어요. 100%가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밀리지만 않으면은 좀 뭐 무리하게 많이 들어갈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게 모니터에 콘센트가 갑자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이 갑자기 꺼져서 저도 그걸 다시 끼우느라고 잠시 말을 멈췄고요. 혹시 뭐 녹화가 잠시 마이크가 녹화가 안 됐더라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딱 두 종류의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종목이 눌림목에 왔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말 최저점에 있는 종목. 그런데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 눌림목에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이죠. 대응 전략이 사실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죠. 자, 지수를 보시면은 선물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파생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자. 조정받으면은 상방을 노려보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보면은 358.90에서 374.35까지 갔지 않습니까? 15포인트 정도 반등한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상방이 여전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이런 기회가 오면 좋겠죠. 그러면은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장중에도 조정 시에 상방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실천을 했었다면은 충분히 장중에 수익 기회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 최소한 상방이 훨씬 유리한 그런 국면이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봉이나 장중이나 상방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밀렸을 때 심하게 밀리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또 하방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방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테마주 봐야 되는데요. 테마주 순환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정치인 계속해서 이제 지금 한 3주 정도 이번 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쪽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설픈 종목들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정치인 테마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서현이죠. 이 종목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 종목은 가격이 괜찮아요. 또 뭐 조정 받으면은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관심 종목 특징주 팅크웨어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이번 주에 갔죠.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였는데 결국 조정받고 급등했지 않습니까? 한번 흐름이 나온 상태고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자, 이 종목 종군당은 조정받으면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격 메리트 괜찮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림 PMP 이번 주에는 두 종목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둘 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가격도 괜찮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이제 또 한 번 정도 움직이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교육 관련주들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종목들이 많죠. 아이스크림 에듀, 뭐 능률, 엔니 능률 이런 종목들이 다 교육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도 더 빠지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번 주에는 정군당, 무림 PMP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순서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짧게 오늘은 진행을 했고요. 사실 뭐 연휴에 또 피곤하시고 그러실 테니까 간략하게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괜히 뭐 추격 매수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으면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고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7일이면은 뭐 불과 4일 남았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장이 열리는 날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또 지나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지 않습니까? 전업 투자자들은 이제 뭐 31일부터 계속 4일 정도 연휴니까 편안하게 쉬시고요. 직장인 분들도 신정부터 한 3일 정도 편안하게 쉬실 수 있으니까 잘 쉬시고 또 에너지 충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폭발력이 나오는 그런 그 어떤 그 응축이 된다고 할까요? 에너지가 응축되는 듯한 그런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여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1,000명 넘어갈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결국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부의 어떤 그 방역에 대한 움직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좀 그 터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 이 방역 쪽은 국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해야 돼요. 방역 당국이 협조를 해서 마스크도 철저히 쓰시고 또 지금 5인 이상 모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모임들 하지 마시고 또 집에서 가족들하고 좀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좀 어려운 시기 잘 보내셔가지고 또 좋은 날 맞이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모두들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